자, 시장이 15% 이상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15%까지의 조정이면 거의 뭐 바닥에 다다른다. 그리고 추가적인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5% 넘게 밀려버렸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20% 넘게 장중에 저점을 형성했죠. 야,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계속 추락할 것이냐, 아니면 돌려질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슈 범위들 전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들이 돌려주지 못하면 시장의 지수는 돌려줄 수가 없죠. 그들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검색계에서 포착된 종목 어떻게 따블 그리고 템버거의 수익이 나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예린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그토록 우려했었던 블랙 먼데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부터 코스피는 8,000선, 또 코스닥은 1,000선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는데요. 우선은요, 이 미국에서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고금리에 대한 장기화가 우려되고 또 긴장감이 한껏 들어왔었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에는 급락을 했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었을까요?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8%대를, 코스닥은 9%대의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충격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다가 심지어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안방을 지켜줬던 이 개인 투자자들 결국 오늘 방황을 하면서 매수세가 약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힘들었던 장, 이제는 예전에 외국인이 가장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팔자세, 이 사자세, 모든 그 매수 포인트들 전생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이런 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참 고민이 많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온 게 바로 이 불기둥 AI라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도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 강하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살짝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당일적으로 상승한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네이버, SK텔레콤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이 젠승황이 끌어올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겠죠. SK네트워크스는 14,175대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또 네이버는 29만 4천 원이라는 15%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9.96%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 젠승황이 이 피지컬 AI와 관련된 오늘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스타 이런 로봇주들이 오늘 강세를 이루어줬네요. 두산 로보틱스는 9.76%, 로봇스타는 7.43% 상승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일적으로 또 말고도 누적적으로는 또 어떤 수익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저희가 여러 가지의 종목들이 있지만요, 핵심적으로 볼 게 바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다 청산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고 왔냐? 우선 SK스퀘어는 저희가 오늘 청산을 했고요. 또 나머지 종목들은 6월 1일, 6월 2일 매도 신호 나오면서 우리는 하락하기 전에 이미 나옵니다. 라는 신호를 윤정도 대표님께서 미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자리의 수의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 무려 5가지나 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강했던 이 SK네트워크스 상한가 안착을 했었죠. 그렇다면 상한가 안착한 종목, 그 종목밖에 없었을까요? 저희가 표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상한가 표인데요. 우선 지금 6월 8일인데 8가지의 종목들을 이미 잡아냈습니다.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SK네트워크스까지. 참고로 최태원 회장과 이 젠승환 CEO가 전격 회동을 하면서 이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공동 구축 공식화를 했죠. 이로 인해서 SK네트워크스는 이날 발표된 SK그룹과 엔비디아 간 AI 협력의 주체는 아니긴 하지만요. 이 AI 중심의 사업형 투자 회사로 체질을 전환하고 있는 만큼 그 강세를 오늘 받아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상한가 안착한 종목 SK네트워크스, 참고로 오늘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이 종목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종목인데 그 종목을 바로 이 불기둥 AI가 잡아냈죠. 참고로 하단 자막에 보시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또 방송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무료로 이 불기둥 AI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만큼 다음 장에서 바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다음 장 많은 분들이 이미 긴장하고 계셨을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지 이 불기둥 AI를 토대로 많은 조언을 받아가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저희 바로 본격적으로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시죠. 자, 시장의 흐름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장난하고 말 바꾸고 그런 사람들, 그런 채널 보지 마십시오. 박성재 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에서만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어요.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기준에 말씀드렸던 범위가 미국 증시의 흐름에 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세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 그러면 미국 증시의 기준은 뭐냐? 빨간색의 S&P 500 지수를 미증시의 기준점으로 설정을 해드렸죠.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의 업종 대표주들, 형식적인 부분의 지수에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도 해요. 벤치마킹 수준 정도에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술주의 나스닥, 그리고 실질적인 시가총액 상위 500여 개 종목, 그 S&P 500 지수에 형성되어 있는 구성 종목,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의 기준점이 되겠죠. 단 한 번도 3에서 5%의 조정이 나온 적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분쟁이 있을 때 이 부분도 뭐라 그랬어요? 미국과 이란의 분쟁. 박성재 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에서만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시장 슈팅이 나올 것이다. 결론은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게 전쟁입니까? 미국이 정밀 타격에서 지도부를 다 사망시켜버린, 그게 어떻게 전쟁이에요? 이란은 그냥 뭐 깨구락질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호르무즈 해협. 미국 쪽에서는 뒷작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 잡게 해줄 테니까 안정화시켜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왜 모르고 계세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전부 그렇게 움직여줬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 3월 달처럼 국내 증시만 유독 더 많이 밀려 있고 미국의 흐름, 또 일본의 흐름, 유럽의 흐름 꺾여져 있는 폭의 기준이 제한적이죠. 우리나라의 캔들만 3월처럼 굉장히 가파른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비중 54%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30% 비중,
SK 하이닉스 24% 수준의 비중. 요게 이제 이번에 낙폭이 있으면서 조금 비중은 축소가 됐습니다. 어찌 됐든 이들의 흐름이 사상 최대치 실적,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1위, 3위 등극의 그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엄청난 슈팅이 형성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이만큼 더 강도 있게 터진 겁니다. 결론은 가장 빠르게 돌린 것처럼 지금 뭐 대세하상 운운을 하고 대세하라고 운운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금리의 내용. 이란과 미국의 분쟁이 여전하다. 환율이 뭐 속된 편으로 개판이다.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윤정도 말만 들으세요. 다 보여드리고 다 설명드릴 테니까. 구두적으로 말장난하고 금요일 날 몰빵하세요 해놓고 어디서 채널 돌리면 아니 평상시에도 맨날 몰빵하세요. 100% 비중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금요일 날 폭락하니까 거기다가 또 사래. 돈이 어디서 땅 파면 나오나? 그러더니 월요일 날도 또 다 바닥에서 사래. 돈이 없는데. 한쪽에서는요. 보셨죠? 폭락한다 했죠? 내가 폭락한다 했잖아요. 더 빠질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어 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4,000포인트일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놓고 뻔뻔하게 8,900까지 가는데 보셨죠? 4,000일 때도 폭락 얘기했다가 또 지금의 대세 상승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단 한 번도 현금 비중 챙겨본 적이 없는데 지금 폭락장에 보셨죠? 뭔 보셨죠야 확 그냥 막 그냥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야. 방송화면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현금 비중을 채워드렸는지. 지금의 기준은 대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이다. 말할 자격이 있잖아. 우린 현금 다 갖고 있었으니까. 미국의 흐름이 3월에 요 저점을 찍고 나서 이게 무슨 뭐 이란과 미국의 전이 무슨 문제되는 흐름 아니잖아요. 결론은 4월, 5월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 잠시 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대세하락의 흐름이에요. S&P 500 지수의 흐름은 지금 기껏 해봐야 마이너스 3%입니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가 대세하락이야. 하루에 3% 이상 밀려야 된다 했는데 2.7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대세하락이냐고. 근데 무슨 S&P 500 지수, 글로벌 시장의 1위의 지수, 500개의 최고의 종목군들, 업체들만 들어가 있는 이 지수가 멀쩡한데 무슨 금리가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고 무슨 미국과 이란 풀 뜯어먹는 소리 앉아있고 무슨 우리나라 환율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 한번 딱 봅시다 한번. 이게 뭐예요? 이게 유가와 글로벌 시장의 지수의 변동폭입니다. 유가가 초강세를 띠더라도 글로벌 시장 어떻게 돼요? 강세를 띠죠. 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수요가 많으니까 유가가 초강세를 띠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유가가 고공행진하죠. 저게 140불입니다. 120불, 140불 사이예요. 왜요? 달러의 기준이 폭락을 하죠. 약달러 기조. 미국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약달러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자재 시장 가격에서는 기축통화인, 결제통화인 달러가 약세니까 1달러에 1리터 팔았다면은 이제는 달러가 약세니까 2달러에 1리터를 팔겠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고공행진을 해. 시장이 폭락합니까? 폭등이다.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러한 변동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저고점을 넘긴 것도 아닌데 유가가요. 유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유가 이번 고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진짜 전쟁의 문제고 이게 진짜 3차 대전이라면 윤정두도 군대 끌려가게 생기는 판에 어디로 피난 갈 거야?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한테 잘 보여야지. 젠슨 왕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머리 아픈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까? 그 위치예요. 이게 아니잖아. 유가 문제 단일도 없다. 그랬더니 이번에 환율 얘기를 해요. 환율에 대해서도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윤정두가. 환율. 문제가 되는 환율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환율이? 달러 인덱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6개 통화에 대한 GDP 구성 요인에 대해서의 흐름으로 결국은 유로나 영국이 미국을 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 기준의 일본인 거야. 안 그래요? 자기의 수뇌부 지도층을 다 그냥 폭격으로 폭살을 시켜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기준에서 아이고 미국 큰형님 무슨 큰형님이야. 보수의 기준에서는 큰형님일 수 있어도 진보의 기준에서는 동등한 관계로 가자의 개념 아니에요. 저는 뭐 중도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요. 어머님은 전라도 영암이고. 정치적인 논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에서 놓고 볼 때 미국은 건국 200년인가요? 조금 넘죠. 막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막내 동생이 유로화 대비 그리고 파운드화 대비 자기 마음대로 나 강달러 할 거야. 나 약달러 할 거야. 이게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만만한 게 엔화예요. 우리나라의 원화의 기준은 IMF 때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변동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였습니까? 외환장고가 부족해서의 문제예요? 아니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가 나오면서 동남아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까지 무너진 거고 글로벌 시장, 선진 시장은 저때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외환장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때 그러면 외환장고 세계 10위에 들어오는 이때 왜 환율이 원화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처럼 됩니까? 이때 외환장고 세계 1위여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도 단기 외채를 갚을 능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 동네 창피하게 뭘 합니까? 미국과의 통화 수합이라는 걸 해요. 수합이라는 단어를 일반 금융시장에서는 쓰지만 일반인들이 그걸 알게 된 거는 포탈 뒤져보시면 나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 일본의 소형 도시와 수합을 맺으려고 해서 통화 수합을. 그때 처음 나옵니다. 단어가. 그리고 이때 처음 사용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통화 수합을 해주게 됨으로써 안정화가 된 거죠. 지금의 기준의 가파름이 저때 당시의 흐름처럼 이렇게 가파릅니까? 이렇게 가팔라요? 1,500원이라는 기준이 이 줄 그어놨죠. 이게 1,140원 평균이에요. 몇 퍼센트? 30% 원화의 약세를 띄었어. 이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한 달러 금액 받아다가 뭐를 해요? 원화로 바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를 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기존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때 당시에 야당이던 지금의 여당 의원분들이 이야 정치를 어떻게 하길래 이야 정부가 어떻게 하길래 환율이 있다구냐. 지금은 거꾸로야. 지금 야당 쪽에서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 근데 이게 진짜 몰라서 그러면 윤정도 모셔다가 공부하든가 보좌관을 좀 똘똘한 애들 쓰든가.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환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엔화, 일본의 엔화가 일본이 지금 망했습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은요 112%입니다. 절하율이. 이때는 뭐 안전자산이어서 엔화가 강세를 띠고 미국의 통화 정책, 미국의 환율 정책이 약달러로 가는 정책이었고 이때는요 강달러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다가 그나마도 달러 인덱스가 10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해서 잘 내려오고 일본이 금리까지 올릴 정도로.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변동이 일부 엔화의 약세, 달러의 소폭의 강세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 당시의 흐름처럼 이란전이 문제가 됐다면 우리는 이란과의 분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든 아니면 저렇게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변동이 아예 없는데 이게 변동이 있는 거예요? 변동이 아예 없는데 무슨 환율 문제를 우느라고 앉아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마지막으로 금리 부분 얘기할까요? 이 금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놨습니까? 요 기준점 다시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기준점? 자, 3% 이상의 금리가 형성되던 시점은요. 3% 이상. 여기뿐이 없어요. 여기뿐이 없습니다. 이때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폭등 랠리. 아니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했잖아. 올해도 했잖아. 올해 이란 미국 분쟁 터졌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반기에 금리를 2번이나 한다고 했는데 미국과 이란의 분쟁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놨기 때문에 물가가 일정 범위 상승할 수 있다. 그 물가의 상승 범위가 남미처럼의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거야. 아니죠.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만 폭등하는 그런 흐름이냐고.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온도 말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작년에 전체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코스닥까지 포함해서 313조란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 혼자 올해 258조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 533조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경기 폭증이 나와 있는데 내가 발 담고 있는 업황이 안 좋다고 경기가 안 좋은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단계죠. 이란과 미국 문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 있어요? 막말로 없죠. 아예 없죠. 3월 이후에. 오히려 신고가잖아. 근데 이게 타결이 되면 시장이 폭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 받는 공화당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과학이야? 정신병자야? 그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정치자금 후원 받는 방산업체에 대한 전쟁을 한번 또 폭격을 한번 분쟁을 한번 하면서 그 무기 싹 한번 정리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다시 자주국방. 계속해서 정부가 무기 사야 될 거 아니야. 그 숨통 한번 틔워줬고 두 번째는요. 원유 시장 장악했고 세 번째는요. 이란 재건 사업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권 이런 부분이 미국의 경제를 한 단계 업을 시키죠.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린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는 동결 얘기를 넘어서서 야 고용지표가 좋네 뭐 개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아 그러진 않아. 근데 그거 가지고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확정도 아니야. 그리고 인상의 기준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오히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랠리 누가 가요? IT가 가지 누가 가겠어. 근데 왜 밀려요? 차익 실현 나왔지 뭔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고금리에서 자금이 올라가. 이게 고금리 시대예요.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상 이후에 고금리 시대. 아니 이것만 보면 끝나는 거를 무슨 공부 이거 한 번만 보면 되잖아. 근데 맨날 데일리 시황 나야 되니까. 아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좋아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데 그게 악재 같은 소리하고 호재라니까. 아 환율이 개판이 환율 아까 보셨잖아. 무슨 그게 개판이야. 이란과 미국 분쟁 이후에 시장이 폭락입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리지? 정신 똑띠 챙기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이하로 내려왔다고 해서 시간에서 다시 돌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적 범위가 그게 축소가 됐습니까? 지금 안 됐죠.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의 월봉 로그 차트에서 이게 지금 대세 하락 반전입니까? 아니란 말이지. 13% 밀린 거 가지고 왜 호들갑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의 월봉의 앞부분을 넘기고 나서의 흐름에서 이 부분 꼬리 달렸다고 이게 대세 하락이냐고. 아 진짜 속이 타서 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자 그랬죠. 윤정두가 아그락을 쓰고 이게 6월 4일자 방송화면이에요. 아그락을 쓰고 최고점에서 이 정도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 손가락질했죠. 정신 나갔다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방에 다 10% 15% 내려온 거예요. 윤정두가 아그락을 쓰고 최고점에서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이격이 너무 큽니다. 이격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아그락을 쓰고 얘기해서 결국은 이격이 다시 내려왔어요. 이제 와서 윤정두는 대바닥권입니다. 더 밀릴 가능성 희박합니다. 아니 무슨 이게 이때처럼 무슨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분쟁 사태 흔히 얘기했던 전쟁의 그 공포감 대비 지금이 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닥권에 놓여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호들갑 떠는 친구들처럼 이렇게 가는데 폭등 나오는데 무슨 몰빵하세요 이래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얘기할 때 대세 상승론자와 대세 하락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승론자들 다 뻥쟁이들 아냐 되돌아보니. 목요일 날도 몰빵하라며 100% 갖고 가라며 종목 막 그냥 계속 매수하라며. 그러더니 금요일 날 빠지니까 추가 편입, 강력 매수. 그래놓고 월요일 날 폭락하니까 강력 매수. 땅 파면 돈 나오나 확 그냥. 대사랑론자는요. 4000일 때부터 연말에서부터 계속 폭락 올 거라고. 아유 진짜.
시장 돌리면 다들 지들이 잘했다는 거지. 대박 나셨죠? 막 이러면서. 윤정도 최고점에서 하락 기준 잡아드리고 이게 대세 하락이냐는 거야 지금 월봉으로 보실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로그 차트로 보실 때 이걸 꼭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대세 하락입니까? 의 기준이야.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의 기준이지. 근데 이제 와서 공포감을 느껴. 이제 와서 투매를 해. 그러지 마세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하이닉스 다시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진입을 위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6월 3일, 우리나라 시간 방송 기준에 6월 4일 여기서 빨간색 원 그려드리면서 여기서 편입입니다. 이 정도 밀릴 거예요. 2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밀릴 겁니다. 근데 20%를 깨고 내려갔어. 20%를 깨고 내려갔다고. 왜? 하이닉스는 190%의 상승, 삼성전자는 100% 수준의 상승인데 언제부터? 3월 말일부터. 단기간에 어마어마하잖아요. 누가 직장 다녀? 그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진 거지. 무슨 그 이상 그 이하가 어딨어. 뭐 3일 만에 무슨 고용지표가, 3일 만에 무슨 금리가, 3일 만에 무슨 환율이, 3일 만에 무슨 미국과 이란 아니잖아. 분명히 저는 여기서부터 다 말씀드렸어요. 현금 비중 5월 10일부터 여기서부터 현금 재편입 계속. 그 흐름의 결과물입니다. 주봉의 흐름에서 이 자리에서 강력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입니다. 그리고 돌려지고 있는 과정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면 투매할 자리가 아니라 가지고 갈 위치다. 이 반등은요. V자형으로 나와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은 기간 조정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기간 조정으로 연출될 때 이런 자리에서는 그러면 현금화 일부 해놓고 얘를 넘기는 위치가 된다면 위로 강력하게 따라붙으면 되지. 그리고 그 신호 나올 땐 유지 대처해도 돼요. 제발 좀 비중을 잡아드릴 때 그 비중대로 쫓아오시면 돼요. 비중을 설정해드릴 때 그 비중만큼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어딜 봐서 대세 하락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45개 종목 상승에 869개, 1600개 하락을 하더라도 윤정도는 전략 부분을 이미 먼저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다 필요 없다. 얘들이 조정받는 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인 거지 비이성적인 흐름도 아니다. 정확하게 4,963포인트, 8,963포인트인가요? 2월 6일 죄송합니다. 4,963포인트의 목표치의 범위 그리고요 남들 조정받는다 할 때 목표치의 범위 이후에 8,933 찍고 조정 지수가 8,000에서 7,600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남들 악을 쓰고 위로 간다 할 때 현금 비중 100%씩 채워드리면서. 그런데 6월 8일 7,400에서는 남들 추가 폭락한다 헛소리 할 때 그리고 현금도 없이 가만히 당하고 있다가 몰빵하세요. 돈이 없는데 무슨 몰빵이에요. 우리는요. 현금 100% 형상화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1차 반등이 8,200, 2차 반등 8,600까지 보자. 신고가 나오는 거는 다시금 보자. 그 정도로 세게 움직이려면 글로벌 시장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 근데 거기에 반도체를 탑으로 놓는 이유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글로벌 시장 14위, 15위의 영업이익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 1위, 2위, 1위, 3위. 삼성전자, 사우디 아람코, 하이닉스.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54에서 조금 다시 낮아지긴 했지만 그렇다면 돌릴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강력한 시세를 뿜어줄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이란과의 분쟁 터져 있을 때 우리나라 지수만 20% 밀린 거예요. 왜? 가파르게 올라온 것만큼. 그래서 이 이격기 줄어드는 관점, 과정을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의 기준에 최정점에서 여기까지 밀려야 강력 매수입니다라고 8,000, 7,600이 와야 강력 매수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1차 편입, 여기서 2차 편입 끝. 얼마나 행복해요? 안 행복해? 그러고 나서 공포감 가져갈 때 절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격 부분이 줄어든다면 행복한 V자형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V자형이 신고가를 낼 거냐 아니면 V자형 이후에 이렇게 갈 거냐는 그때에서 또 봐야지. 내가 부채도사야? 윤정두가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가나? 부채도사야?
결론은요. 걱정 마십시오. 거래 수반하고 슈팅 범위의 기준에 전혀 문제 없는 흐름이다. 대사락을 운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흐름에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 예전에 반도체 55였어요. 작년 7월 기준에 55%의 비중을 강연에 오실 때는 더 완벽하게 설정해드리고 그 수익 범위 완벽하게 이런 계좌 수익으로 1억 6천 계좌가 1억 1,600 계좌가 얼마? 4억 9,500까지. 마찬가지예요. 58억 계좌가 110억까지. 여기서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만 비중 조절만 잘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겠죠. 올해 들어서의 3월 이란 분쟁 나고도 반도체 90% 혹은 100%. 반도체만 살 길입니다. 4월달 포트에 90%. 반도체만 살 길입니다. 5월달 포트에 이렇게 가져가다가 5월 10일 8천 찍고 밀릴 때 흐름에서부터는 반도체 80, 자동차 20. 그리고 아닙니다. 이거 전량 현금화하고 비중 조절 잘합시다. 반도체 90 혹은 100%. 5월 17일에 강연회 하고 얼마나 멋들어진 수익이 나와요. 또 6월달 포트폴리오 90%의 반도체의 기준. 그리고 비중 조절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평균 단가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의 매수평균 단가가 여기랑 똑같아. 31만 7,500원. 5번의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한 단가 좀 높긴 하죠. 그래도 이번 고점에서 여러분들 피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마이너스 5% 수준. 지금 애프터마켓 시장, 프리마켓 시장 감안하면은 아이고 조정도 없는 거지. 또 하이닉스 기준은 얼마요? 201만 9천 원. 201만 9천 원이 이번 평균 단가. 5번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기준에. 지금 시간에서 얼마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200만 원 바로 밑에서 움직이죠. 그럼 얼마예요? 1%의 조정이에요. 5번의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물량이 이야 매수평균 단가 대비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의 이러한 수익 얼마? 12만 3천 원에 2천 주면 지금 얼마예요? 25억에 사가지고 지금 얼마야? 최고점이 50억입니다. 50억. 최고점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17만 원일 때 34만 원일 때 수익 범위. 나 하이닉스 가지고 템버거 수익 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더 올라갔죠. 그리고요. 1700%, 2000% 주력주를 설정해 놓고 변동성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에요. 그냥 묻어놨는데 템버거다. 이게 아니죠. 단기 변동성 매매는 매매대로 하고 6월 8일 기준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 100%. 지금은요. 다시 반도체 100%. 이게 누구다? 이게 윤정두다. 하단에 지금 자막 나오잖아요.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나도 이런 윤정두와 함께 제대로 된 전략, 현금 비중 이야기한 사람은 내가 볼 때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정두 이외에는 우리나라에 현금 비중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것도 100%. 그 결과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둡니다. 함께하고 싶다. 무료로 함께하고 싶다. 아나운서 분 설명 주실 거예요. 전체 통시지화면 나갈 겁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당장 화요일에 6월 9일에 상한가 따블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이 시황에 맞춰서 매수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는 윤정두 대표님,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짜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윤정두 대표님의 주식 투시경 스페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죠. 참고로 오늘 저희가 불기둥 AI만 무료로 나눠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캔들 교육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무료 교육 등 정말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자막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착순 30분께만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에 또 더 많은 선물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단의 자막들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대표님께 또 다양한 이야기들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전부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잡았어요. 날짜별로. 유지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다만 이들도 우리가 언제
5월 말일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물론 5월 말일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삼성전자는 15% 더 올랐어요. 하이닉스는요.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그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얼마의 차익 실현했죠? 233만 3천 원. 지금 재편입 단가가 얼마요? 201만 9천 원. 이게 현금 비중에 대한 조절을 잘한 결과물입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말장난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하실 거예요. 와 대박 나셨죠? 뭐 이러다가 목요일까지 몰빵하세요. 그래 종목 막 뿌려잡기고 막 LG그룹주 막 던지고 막 노봇주 막 그냥 매수하라고 그러고 현금이 어딨어. 근데 오늘도 매수하래. 그래놓고 화요일에 반등 나오면 보셨죠? 대박 나셨죠? 확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금융당국이 제재를 해야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송에 보시면 파란색 박스가 전부 매도예요. 6월 8일 날 아쉽지만은 SK 스퀘어까지 전량 매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이에요. 나머지 자동차도 없어 이제는. 다 팔았어. 반도체만이 살 길이다. 왜요? 반도체의 기준에 지금 6월 5일자 설정 범위. 그러니까 이 6월 4일 종가의 기준이 되겠죠. PR이 6.5예요. 그런데 이것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2개월 PER의 기준을 설정 잡을 때 290조의 순이익을 기준 잡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라는 거죠.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갖고 있어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1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5월입니다. 5월 12일에 8,000포인트 찍을 때 그때 기준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330조 수준, 328조죠. 10조가 더 증가했어요. 10조. 그러면 시가총액이 3%, 주가가 3%더 이상 위에 있어야 돼요. 이때 8천 찍을 때 하이닉스는 200만 원. 그러면 최소 실적이 3% 증가를 했으니까 최소. 그러면 3% 위면은 206만 원 형성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 거기에 프리미엄은 더 상향돼도 되죠. 이 실적일 때 247만 원까지 프리마켓 시장에서 올라갔으니까. 실적이 더 좋아졌는데 바닥에 놓여져 있다? 뭐가 걱정입니까? 펀더멘탈적으로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종목 누구?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누가 4월 달에 7천 간다고 했겠습니까? 윤정두가 3월 말에 시장 5천 포인트 다시 내려와 있을 때 7천 갑니다. 결국은요. 8월 들어서자마자 6월 들어서자마자 5월 들어서자마자 5월이죠. 5월 들어서자마자 7천 그리고 고점이 8,500. 6월 들어서서 8,900. 와우, 대단한 거예요. 이런 시장 흐름을 어떻게 잡아냅니까? 4월에 150 갑니다. 2분기에 200 갑니다. 넘겼죠? 그렇게 해서 윤정두 덕분에 수익의 근거를 잡았으면 윤정두가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재편입은 나중에 고려합니다. 5월 27일 이후에 지속적인 전략 차익 실현, 빅스에 대한 해석 전부 다 해드렸잖아. 6월 8일 기준에서도. 그러면 6월 8일이 요 기준이라면 6월 5일은 금요일은 요 기준입니다. 55% 재편입이고 여기는 100% 재편입이 된 거예요. 본격 재진입이 시작됐죠.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이거를 왜 못해요? 마지막 자락에서는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단타 치재? 단타가 아니라 고점 대비 20%씩 밀리는데 그걸 눈 뜨고 기다려? 아이 냅두면 가겠지. 그러다가 투매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이 돼 있죠. 개선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1위까지 올라가 있죠. 검색기 선착순 100명이라고 그랬어요. 방송 다 끝나가는데 벌써 이미 30명 신청 다 끝났고. 빠르게 신청하셔야죠. 띵동 1월이에요. 작년 것도 필요 없어. 띵동 1월 6일. 얼마예요? 70만 원입니다. 이거 얼마가 247만 원. 그럼 얼마 오른 거야? 250%, 300% 가까이 오른 거야. 띵동 2월이에요. 4월이네, 4월. 띵동 4월입니다. 90만 원입니다. 3월 말에 80만 원, 90만 원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게 4월 7일 날 90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 갑니까? 247만 원. 여기서부터 150%. 3월 말로 따지면 190%대 폭등. 띵동 매수 100만 원입니다. 언제예요? 4월 8일입니다. 띵동 4월 21일입니다. 띵동 5월 4일입니다. 여기서부터도 거의 더블 수준이지. 띵동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띵동 매수, 띵동 매수. 뭐가 어려워요? 띵동 매수. 삼성전기 99만 원, 210만 원가. 여기서부터도 더블이야. 5월 13일부터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더블. 띵동 200만 원에서도 매수. 띵동 220만 원에서도 매수. 띵동 230에서도 매수. 근데 윤정도가 말씀드렸잖아요. 233만 3천 원에 우리는 5월 29일 종가에 싹 다 매도. 왜? 너무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고 나서 6월 달 들어서 선거 직전에 전량 매도의 기준까지. 하이닉스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 그리고 영업이익 258조까지 늘어난 영업이익에 대한 목표 주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목표 주가. 다만 최정점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최소 10에서 15, 20%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염두에 둬야 된다.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다.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으니 만약에 진짜 100% 유지하겠다 하면은 이거 감내하고 대처하시면 된다. 근데 3월 달의 흐름을 놓쳐서 아쉬운데 5월 달에 요 위치에서부터 왜 차익 실현 재편입을 놓치시냐 이거예요. 그걸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결국은 여기서 방송해드리고 이렇게 내려왔죠. 이게 22.9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오히려 공포감을 가져요. 여기서는 오히려 투매를 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을 해요. 뭘 어떻게 해? 꽉꽉 채우는 거지. 아 현금이 없다고 왜 말 안 들어 그러면은. 그러면 밑에 하단에 나오는 자막 보고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무료로 시황 듣고 아 현금화 해둬야겠구나. 현금화 여기서 해두셨으면 얼마나 못 들어져. 여기서 절반 사고 여기서 절반 사서 평균 단가 얼마? 233만 3천 원의 차익 실현 물량 201만 9천 원의 재편입했어. 얼마나 멋져. 거기다가 마음이 편해. 아싸. 야 이게 설마 더 빠질까? 더 빠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니까. 가장 단순하게 미란과 이란 분쟁만 생각해 보셔도 그게 전쟁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일컫잖아요. 그런 내용이 터지고도 폭락 20% 수준에 돌렸는데 15에서 최근 한 15에서 돌렸고 그게 왜 막 그냥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차익 실현 현금화 부분 말씀드렸죠. 이거 검은 색깔은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5월 10일 전량 차익 실현. 여기서 못 산 게 억울하다 표현드렸고 여기서 못 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왜 팔라고 그랬냐. 그래서 눈병 난 거 아니에요. 면역력 약해져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량 차익 실현.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 현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괴롭혀 윤정도를. 결국은 여기서 재편입 17일 날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 18일 날 여기서 재편입. 근데 18일 날 반등 나오는데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다시 재편입 전량 차익 실현. 여기서만 따라붙은 거죠. 이렇게 182만 원에 사실상 여기서 차익 실현했어요. 좀 일찍.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도 여기서 따라붙는 겁니다. 200만 원 초반. 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면 위로 따라붙어야지. 재편입.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 당연한 거 아니야? 꼬리 달렸는데. 재편입. 전량 차익 실현. 233만 3천 원. 그리고 나서 맴도는 흐름에 손이 간질간질 못 견디시죠? 근데 윤정도 꾹꾹꾹 참으셔라. 그리고 나서 1차 편입, 2차 편입, 평균 단가 201만 9,444원.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한 거, 여기서 재편입한 물량이. 그게 윤정도예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손실에 대한 것을 회피하고 손실이 남으로써 위축되는 흐름을 피해가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컨센서스 7배? 지금은 7배 아니죠. 6배 초반으로 내려와 있죠. 왜? 저기서부터 10% 이상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 연말에 85조 전망치가 시장 붕괴되고 내려왔을 때 4천까지 다시 내려온 2월 6일 날 얼마? 166조. 미국 이란 분쟁 터지고 나서 3월 4일 폭락할 때 185조 더 올라갔어요. 실적 전망이. 그리고 나서 4월 7일 실적 발표 직전에 220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300조. 그리고 나서 330조예요. 이게 언제예요? 5월 10일 8천 찍을 때 전량 차익 실현할 때. 그러고 나서 그때보다 더 올라와 있죠. 이때 가격이 주가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었어요. 지금 주가가 30만 원 전후에서 맴돌고 있어.
실적은 얼마? 20조. 대략 5% 이상 증가했는데 6% 이상 증가했는데 그러면 30만 원 대비 6%면 얼마야? 31만 8천 원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꽉꽉 채우는 거예요. 채널 돌리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현금이 없었는데 어떻게 꽉꽉 채워? 윤정도는 현금이 있었잖아. 계속 차익 실현 비중 조절. 4월에 2월 6일에 6천 갑니다. 4천 깨진다고 남들이 다 얘기할 때. 4천 공방하고 있을 때 4천 이탈됐을 때 6천 갑니다. 3월에 5천 깨지려고 할 때 4월에 7천 갑니다. 이런 기준에 5월 7일에 만 포인트 돌파할 거지만은 차익 실현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이런 방송국이 세상에 어딨어. 아니 핸드폰 키세요. 카메라 키시고 선착순 100명이라니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무료로 빨리 받아가시라고. 삼성전자 띵동 1월 달에 왜 이 가격에 못 사? 띵동 하는데 매수하는데 12만 원. 37만 원 가져. 200%. 삼성전자입니다. 띵동 2월 16만 원. 삼성전자입니다. 띵동 4월 19만 원. 여기서부터도 거의 더블. 삼성전자입니다. 띵동 4월 27일 122만 4천. 깜짝 놀랐어. 그리고 25만 6천 원. 이런 흐름들이 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오롯이. 안 그래요? 띵동.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 어디서 다운받아? 사설업체가 아니잖아요. 증권사 본사에서 받는 거야.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아요. 띵동 삼성전자입니다. 32만 원. 띵동 삼성전자입니다. 33만 8천 원.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매도의 신호까지. 우리는요. 꾸준하게 CPU 이외에 GPU 판매 기준입니다. 5만 원대에서부터 저게 5만 원대예요. 5만 9천 원. 거기서부터 고점을 넘기고 고점을 넘기고 고점을 넘길 때 그 슈팅 범위에 월봉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갑니다. 실적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45, 60입니다. 그래봐야 지금 주가 대비 50%에서 100%뿐이 안 돼. 9만 원일 때, 10만 원일 때, 12만 원일 때 올 초에 왜 못 사? 3분기에 왜 못 사? 3월 달에 왜 못 사? 4월에 왜 못 사?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못 사지. 왜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비중 늘리는데 왜 못해? 분명히 윤정도는 여기까지 밀린다고 방송을 해드렸는데 왜 그거를 신뢰하지 않냐고. 28년 방송한 윤정도 얘기를 왜 신뢰하지 않냐고. 여기서 엄청난 매수 강도를 드린 거 아니에요? 주봉으로의 차익 실현 범위 똑같아. 하이닉스랑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안타깝게 여기서 차익 실현했는데 이 슈팅이 15%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재편입을 하면서 차익 실현한 단가 수준에서 재편입이 됐어요. 대신에 하이닉스에서는 15% 미만에서 재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차익 실현이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위로 따라붙든 밑으로 기준을 잡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가슴이 시커멓죠. 채널 돌렸더니 박성재TV 윤정도의 주식 투자형 이외에 채널 돌렸더니 다들 나쁜 것들이 목요일 날도 몰빵, 금요일 날도 몰빵. 그 돈이 어디서 땅 파서 돈 나오나? 오늘 같은 날 아우 죄송합니다. 전략이 틀렸어요. 윤정도 선생님한테 들으세요. 저한테는 다 나가세요. 이래야지. 오늘도 몰빵. 아니 땅 파서 돈 나와? 그럼 내버리지 쓰라는 얘기야? 신용 미수? 아 이거 참 답답합니다. 당장에 6월 9일의 기준에 주력 반도체 그리고 일부의 여력이 있다면 자동차 그리고 나서 변동성 종목 이해되세요? 전체 큰 화면에 통신이 나올 겁니다. 저는요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이 반도체 투탑에 대한 전략 알려주시면서 왜 대표님께서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하단 자막에 따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다음 장에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불기둥 AI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큰 화면으로 안내 드리니까요. 차분히 참여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식 투시경 스페셜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